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리 올림픽의 열기만큼 뜨거운 8월입니다. WBC 복귀TV 전남방송 뉴스도 뜨겁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순천의 딸 남수현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개인전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차분하면서도 확실하게 보여주며 은메달을 획득했고 국민들의 마음에 큐피트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 행보를 김재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9일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양궁 국가대표 남수현 선수가 임시연, 전운영 선수와 함께 2024 파리올림픽 여자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꺾고 10연패를 달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순천시는 결승전이 열렸던 28일 저녁부터 29일 새벽까지 오천 그린광장에서 양궁 여자단체전 경기 생중계를 진행해 시민들과 함께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남수현 선수는 순천시 풍덕동 출신으로 순천 성남초 풍덕중을 거쳐 올해 2월 순천여고를 졸업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위라는 성적을 거두었고 지난 25일 개최된 랭킹 라운드 단체전에서는 올림픽 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순천 출신 남수현 선수의 생애 첫 올림픽에서 단단한 팀워크와 뛰어난 집중력으로 여자 단체전 10연패의 신화를 달성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고 하여튼 너무 고생 많이 했다. 고마워. 그 양궁 10연패라는 그 레전드 자리에 내 딸 이름이 올라가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수연아 울지마 너무 잘했어 고생했어. 순천시청 양궁팀 창단 27년 만에 처음 배출된 국가대표 선수이기에 시민들은 남수현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집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소중하고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여수시가 저소득 가정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인 희망하우스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27호 집 현판식을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31일 정기명 여수시장, 박수성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본부장, 김진우 여수시 노인복지관장, 이영진 소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이장 및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하우스 27호의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희망하우스는 여수시가 민간 후원처와 연계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가정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이번 대상의 가구는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과 미취학 자녀를 둔 4인 가족으로 그간 50여 년 된 노후주택에 내부 화장실 없이 4식구가 방 한 칸에서 생활해왔습니다. 가족의 사연을 접한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지난 16, 22, 23호에 이어 이번 27호 준공에도 함께했고 주택 개보수 작업은 여수시 노인복지관이 맡아 하며 내외로 대대적인 개선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정기명 시장은 희망하우스 이름에 걸맞게 희망이 가득한 집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시길 바란다고 전했고 박수성 본부장 역시 내 식구에게 쾌적한 집을 선물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 13회를 맞은 전남 연기 캠프의 참가자는 12년간 540명에 이르고 그중 상당수가 관련 학과에 진학하거나 영상 미디어 업계에서 활동 중입니다. 앞으로도 전남 청소년들이 K 콘텐츠의 주역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며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K 컨텐츠를 이끌 청소년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제13회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 연기 캠프가 지난 29일 입소식을 시작으로 6일간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전남연기 캠프는 엔터테이너를 꿈꾸는 지역 청소년 50여 명을 대상으로 해남문화예술회관과 해남유스호스텔에서 진행하고,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인 배우 최수종과 현직에서 활동 중인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연기반, 영상제작반, 연극반, 뮤지컬반, 크리에이터반 5개 분반별로 나눠 배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입소식에서 K컨텐츠의 주 무대로 떠오르는 전남의 주인공이 바로 연기 캠프 참여자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특히 전남의 영상문화 발전과 영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크리에이터를 선호하는 청소년을 위해 1인 크리에이터반을 신설해 청소년이 영상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었고, 이날 입소식을 시작으로 친구, 가족을 초대해 참여자들이 캠프 기간 만든 영상작품, 쇼폼 콘텐츠, 연극과 뮤지컬 무대를 보여주는 작품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열어 31명의 근로장애인과 함께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사업장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사회 장애인의 취업과 근로환경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순천 직업재활시설 꿈을 키우는 세상의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의 발자취와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이정표를 세우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순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꿈을 키우는 세상이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근로인 및 보호자, 순천시민복지국 김재빈 국장, 사회복지법인 동행 김홍용 이사장 등 관계자 포함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장애인의 춤과 노래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꿈을 키우는 세상에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10년 후는 어떻게 변할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꿈을 키우는 세상을 직원과 장애인 모두가 열심히 해왔던 덕분에 지금의 오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꿈을 키우는 세상은 지역사회에서 또 장애인으로서 많은 직업을 창출하고 또 그분들이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식에서는 장기 근속자인 근로장애인의 공로에 감사패를 표창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념사와 축사 그리고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열었습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꿈을 키우는 세상은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더 고용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모토를 가지고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사업장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사회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직업재활시설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10명의 근로인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31명의 중증장애인이 화장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꿈을 키우는 세상은 부모님과 근로장애인 그리고 종사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오롯이 화장지 판매 수익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꿈을 키우는 세상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역할에 귀감이 되고 축하받는 이번 자리를 계기로 장애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더욱 쾌적한 근로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꿈을 키우는 세상!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전라남도는 인재 육성 후원금이 총 143억 원 모금되는 등 후원사 및 후원자와 함께 전남의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남 청소년들의 독서 문화 활성화로 전남도 및 전남인재 평생교육진흥원과
뜻을 모은 바이오 스마트 그룹의 도서 기탁식이 있었습니다. 김주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는 바이오 스마트 그룹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8천여 권의 도서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1일 전남도청 귀빈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혜린 그룹 회장, 옴니시스템 부사장,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바이오 스마트 그룹은 도서 기탁뿐만 아니라 전남 365 고향사랑 기부 캠페인 동참을 위한 기부금 기탁과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가입 등 전라남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혜린 회장은 전남 인재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에 기탁한 도서가 전남 청소년들의 독서 문화 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이에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인재 양성에 애정을 갖고 도서를 기탁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해 주신 도서를 통해 전남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꿈을 키워나가도록 도내 지역 아동센터, 도서관, 학교 등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도서 기탁을 계기로 전남의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전남 각지역의 사건 사고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 50분께 여수국가산단 하나 솔루션이 소유하고 있는 질소공급벽원에 구멍이 뚫려 질소와 녹가루가 일부 유출됐습니다. 문제가 생긴 벽원은 25년 전에 설치해 6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질소공급벽원에 압력이 떨어지자 다시 질소를 재충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4시 30분께에는 여수 국가산단 세아 MNS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정전이 발생해 이산화황 가스 일부가 역류해 누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누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업체, 화학물질, 안전원 등과 방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여수 해경 소식입니다. 여수 해경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 23분께 전남 보성군 벌교 상진항 앞 갯벌에서 31살 A씨와 36살 B씨가 갯벌에서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경은 신고 접수 후 육상 이동과 동시에 저수심 진입이 가능한 민간 해양구조선 성빈호에 경찰관이 탑승해 육상으로부터 약 660m 떨어져 고립된 A씨를 신고 접수 35분 만에 무사히 구조했고, 다른 고립자 B씨가 뻘배를 이용해 육상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도왔습니다. 고립자 A씨와 B씨는 연안 환경연구를 위해 벌교지역 갯벌 조사 중 폭염 경보 속 탈진으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고, 두 연구원 모두 무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해상 추락사고 소식입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1일 새벽 3시 28분께 여수시 이순신 광장 인근 해상에 친구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일행의 신고를 접수했고, 연안 구조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암벽 인근 해상에서 줄을 잡고 있던 익수자 A씨를 발견하고 신고 접수 8분 만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익수자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여행을 온 관광객으로 친구와 함께 부두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발을 헛디뎌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된 A씨는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으며 연안 구조정에 편승해 육상에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에 인계됐습니다. 다음 여수 소방서 119 수상구조대 소식입니다. 여수 소방서는 지난 2일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에 해파리 쏘임 환자가 발생했고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즉시 출동해
중국 국적의 11세 여아들 헤파리소임 환자 3명에게 생리식염수 세척 후 화상연고 처치 및 얼음 찜질로 응급처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소방서장은 폭염에 의한 수온 상승 등으로 해파리 출몰이 급증해 해수욕 이용객의 해파리 쏘임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수칙 홍보 및 119 시민수상구조대 배치 등으로 여름철 여수를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한 여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각 지역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농협이 지난달 29일 청사 비즈니스실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챙겨 먹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쌀 소비를 확대해 쌀 가공, 산업 육성 및 농가 경영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 쌀로 만든 간편식 제공 역시 검토 중에서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의 건강도 챙기고 지역 농가도 살리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9일 오후에 전라남 도지사, 광주광역시장, 무왕군수가 6년 만에 만나 3시간 동안 3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3자는 무안국제공항 문제가 서남권 발전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민, 군, 통합, 공항, 무안 이전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경청했으나 무안군의 반대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이번 회동에서의 내용을 토대로 추후 다시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30일 순천만 국가정원 내 정원 워케이션 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정기 인사로 팀장 보직을 받은 직원들과 중간 간부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노광주 순천시장은 실무자 때와 달라진 팀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조직이 움직이는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무슨 업무를 맡더라도 예산의 흐름을 알고 목적에 맞게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예산 집중에 신중해야 하며 실력을 갖춰 어려운 일에 해결책을 내놓는 지혜로움으로 팀의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팀원의 성장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참석자 전원에게 팀장의 지침서로서 의미 있는 도서를 한 권씩 선물했습니다. 공군은 지난달 30일 군수 집무실에서 순천 국토관리사무소와 고흥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추진했고 고흥군이 최종 사업에 선정됐으며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도 이용자에게 주행 중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유자공원의 특색을 살려 고흥 지역의 문화와 관광 등 홍보 및 판매 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지구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것 중 하나로 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돌은 자연물인과 동시에 인간의 문명을 같이 시작했고 지구 그 자체에 생명력을 담고 있습니다. 돌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보내온 돌 조각가 강태희 작가를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돌에는 조그마한 콩자갈부터 조약돌, 몽돌, 크게는 바위까지 돌은 매우 흔한 자연물이고 인간의 문명이 시작됐을 때부터 사용됐던 물질입니다.
발에 차이는 만큼 역으로 돌의 세월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돌 조각은 희뿌연 연기와 함께 두들기고 깎아내며 반질반질하게 연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돌 조각 작품은 사찰에서 의뢰하는 불상인데 기계적인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을 갈고 닦는 연마를 하게 되고 돌 조각의 과정은 결국 나를 다스리며 지나온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는 나의 시간이 됩니다. 그 돌이라는 건 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빛이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맛이 있어야 돌은 더 훨씬 더 가치가 더 드러나거든요. 사람도 또 나이 먹을수록 가치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돌처럼 단단하게. 강태희 작가는 수억만 년 전 처음 형성됐던 과정과 돌의 표정, 시간이 만든 돌의 무늬를 들여다보며 돌이라는 물질이 지닌 생명력에 경애하는 감정까지 든다고 말합니다. 무생물이지만 살아있는 듯한 돌, 포자를 맞이해 생명을 키워내는 돌, 이끼를 품는 넉넉함을 가진 돌은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게 호기심이 가는 돌들은 가져와서 놔뒀다가 어느 순간 그 돌 보다가 형상이 떠오를 때 있어요. 이 형태로 이걸 돌 석질과 거기에 문양, 색감 이런 것들이 어울리겠다 했을 때 이제 그 작업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올 때가 제일 사실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조각가의 손길에 깊은 어둠을 뚫고 나온 돌은 각자 저마다의 표정과 주름을 갖습니다. 조각가와 돌 양쪽 모두 스스로 몸부림친 결과입니다. 항상 그 돌이라는 물성을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돌이 왜 무겁냐 했을 때 저는 세월의 무게다. 이게 어느 순간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 색깔이나 의미를 제가 뭐 특별히 부여하진 않아요. 왜 그냥 이미 그 돌 자체에서 그 의미들을 갖고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약간의 거기다가 이렇게 그 저의 어떤 이것만 살짝 건들 뿐이지. 그저 제자리에서 자신과 주변을 들여다보고 돌아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흐른지도 모르고 돌의 몸에 작가의 몸에 마치 서로의 시문을 문지른 듯이 하나가 됩니다. 조각가는 자신의 몸을 도구 삼아 자연물과 공존하는 존재와 같습니다. 작가와 돌이 하나로 엮인 모습이 불상으로 나타날 수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왔던 작가와 둘이 함께 바람과 햇볕을 헤치며 걸어온 시간이 회색빛은 아닐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입추가 왔지만 날씨는 여전히 무덥습니다. 상큼한 과일로 비타민 충전하고 무더위를 가뿐히 넘기는 한 주 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